정치권의 공방을 부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일부 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이 대파를 들고 투표를 독려한 모양인데요. 선관위가 그건 안 된다.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맡긴 뒤에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.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제가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.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답니다. 요새 선관위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선관위가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은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비판했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야권의 후보들이 대파 들고 그 근처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니까 선관위가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불가능이고 투표소 밖에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서 대파 인증샷은 촬영하다라고 했어요. 이 풍경을 이현정 의원 어떻게 좀 보셨어요? 아니 대파는 들고 집에 가야지 왜 투표소를 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번 이 윤석열 대통령 그 마트에 갔을 때 그 대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물가 사정을 모른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하겠다는 그런 의도겠죠. 예. 본인들 그래서 투표소에 들고 가겠다는 건데 참 희귀한 저는 장면이라고 봅니다. 예전에 본인들이 가서 인증샷 찍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더군다나 이 대파는 집에 가서 그냥 이게 음식으로 해 드셔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겠다는 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못 들고 가는 게 희귀한 게 아니라 이거 들고 들어가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분명한 의도성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걸 그냥 시장 가서 보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가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 가져가는 거거든요.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투표장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저는 당연한 조치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SNS 통해서 많이 또 퍼나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에 또 한 번은 영향을 주기 위한 예전에 보면 몇 번 찍었다는 거 이제 손에 찍는다든지 이런 식의 있었지 않습니까? 그거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?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선관위가 안 할 일을 갑자기 한다 혹은 조국혁신단 쪽도 이른바 파틀막이냐라고 하는데 정부의 항의 표시로 대파 갖고 투표소 가도 되는지 문의 있어서 안내했다.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불가능하다. 고지고대 들으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? 일단 선관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된 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안내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. 그 지침 중에서 이제 항의 표시로 대파를 갖고 왔을 때 그러니까 투표소를 가도 되는지 문의가 그 전에 있었던 것으로 일단 선관위 얘기에 따르면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각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것들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이 대파라는 것이 선거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. 물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민주당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관위는 또 선관위 나름대로 선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선거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. 그러나 이런 논쟁과는 별도로 다시금 대파 이야기가 다시 또 꺼내지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생각했을 땐 사실 정권 심판론을 다시 또 불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. 이 논란 자체가 다시금 잊고 있던 정권 심판론에는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. 그런데 선관위의 해석을 두고 지난번 3년 전 보궐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왜 내로남불과 위선을 적은 현수막은 안 되냐 선관위를 따져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. 오늘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은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그 선거 현수막 내용을 결정하면서 너무 정치 편향적이고 여당에는 유리하고 야당에는 불리한 결정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나 보궐선거 때 윗선, 무능, 내로남불 또 민생 파탄 이런 것은 정부나 여당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술과 주술에 빠진 그리고 신천지를 비호하는 또 그리고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허용을 결정했습니다.
정혁진 변호사님,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듯한 현수막은 되고 내로남불 위선, 민주당을 꼬집는 현수막 안 되냐. 당시에도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선관위의 그런 불허 결정 자체가 사실은 편파적으로 느껴지고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느껴진 건 사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선관위의 불허 결정이 오히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게 득이 되었을까?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위선, 무능,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워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은 유권자들한테, 많은 국민들한테 머리에 쏙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아, 민주당은 위선이고 무능이구나, 내로남불이구나 이런 생각 갖게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요, 선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재판장 같은 역할 아닙니까? 예. 심판 역할 아닙니까? 그러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고 정확하게 진짜로 그 기계적으로라도 중립을 갖다가 지켜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 선거에는 여태까지 지난 대선 특히 뭐 소쿠리 선거도 있었고 별별 선거 다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이번 그 총선까지도 만약에 관리가 허술하고 부실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주 국민들의 아주 진지한 비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저는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박 비서관 말씀도 짧게 좀 들을게요. 그러니까 근데 그때 뭐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당시에 불만을 많이 표하긴 했지만 어쨌든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니까 따라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고요. 그리고 당시 선관위에서 이제 민주당을 향한 뭐 공격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거짓말하는 일꾼 투표로 걸러내자, 뭐 정직한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이런 식으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내걸었던 현수막의 문구도 불허한 예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논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대파 논란 오늘 대파 사전투표소에 들고 와도 되냐 마냐를 두고도 오늘 이른바 야권의 대표들이 SNS에 글을 올렸고 선관위는 확실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. 3위까지 만나봤습니다.